흔히들 반대하는 결혼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특히나 친정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절대 하지 말라고. 저는 그 말을 경험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유로운 부모님 밑에서 평범하고 순탄하게 큰 문제 없이 살아오던 저는 세상 물정도 모르고 남자 보는 눈도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했을 때 저희 부모님, 특히 엄마가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시댁자리도 너무 아니고 남자도 별로라고. 그냥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자체도 그렇게 좋은 남자인 것 같지 않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는데 그때는 엄마 아빠에게 너무 섭섭하고 서운했어요. 그리고 더 보란 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35, 이르면 이르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는 게 기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참하거나 슬프지도 않아요. 그 남자와 시댁 식구들에게 단물을 많이 뽑아먹혔지만 그나마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혼을 한 건 3년 전이었어요. 친구의 소개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플로리스트 일을 하다가 독립해서 따로 제 매장을 차렸을 때였어요. 좀 한가했던 참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술 한잔하는 자리가 생겼어요. 그때 우연히 친구의 학교 선배를 만나 합석을 하게 됐어요. 그 남자는 학교 선배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외모는 평범했는데 대화를 해보니 의외로 남자다운 면이 있어서 호감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즐겁게 얘기를 하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친구를 통해서 정식으로 소개받고 싶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요. 저도 그날 호감이 없지는 않았던 터라 좋은 감정으로 몇 번 더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한 대기업 건물 쪽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남자가 자기가 여길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곳에 다니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후 대화도 잘 통하고 직업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사귀게 되었죠. 그렇게 8개월 정도를 만나게 됐는데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 얘기를 했어요. 8개월간은 서로 너무 좋았던 때라 저도 결혼할 생각도 있었어요. 사실 이 남자친구 이전에는 연애 경험이 없어요. 혼자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또 남자보다는 친구 만나는 걸 더 좋아했거든요. 만나본 남자가 없어서 이 남자가 괜찮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좋으니까 됐지 싶기도 하고 또 그때쯤 제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도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부쩍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제가 돈은 얼마나 모았는지 물어봤죠. 그런데 이 남자 하는 소리가 2천만 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서른 중반인데다 대기업에 다닌다면서 2천밖에 못 모았다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왜 그것밖에 못 모았냐고 하니 사실 자기가 가장이라서 집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안 계셨고 가족 관계는 엄마와 누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무직인 상태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돈을 너무 못 모은 게 아니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누나가 예전에 카페를 차려본다고 해서 자기가 모은 돈으로 사업 자금을 대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가게는 망했고 누나는 현재 집에서 놀고 있는 상태라고요. 좀 황당했습니다. 그전에도 사지 멀쩡한 누나가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 있나 싶긴 했는데 장사를 한번 말아먹은 거고 그 사업 자금조차 동생인 남자친구가 다 대줬었다니. 남자친구가 안쓰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이건 아니지 싶더라고요. 돈도 없으면서 무슨 결혼이냐고 제가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꼭 남자가 집 해오란 법은 없지 않냐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거기서 살림을 시작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빠는 상가 건물을 하나 갖고 계셔서 거기서 세를 받으시거든요. 제 꽃집 매장도 아빠 건물 안에 있고요.
어쨌든 아빠가 제 앞으로 작은 아파트를 하나 해주셔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자는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지만 그때는 남자친구에게 워낙 푹 빠져 있던 때라 그러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명의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의 돈으로 혼수를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어렸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저희끼리 대강 얘기를 하고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처음 소개해 드릴 때였어요. 회사 좋은 곳에 다니던데 거기 들어가기 힘들었을 텐데 대단하네. 아, 예. 부서가 어떻게 되나? 구매팀 쪽에 내가 아는 후배도 있는데. 아, 전산 쪽입니다. 남자친구는 뭔가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지 않고 우물쭈물 거리더라고요. 눈도 잘 못 마주치고요. 아빠 앞에서 너무 긴장했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그 대기업에 다니는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 건물 자체는 그 대기업이 맞는데 남자친구는 그 기업의 소속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같이 일하는 하청업체의 소속이었던 거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근데 왜 그때 나한테는 그 회사 다닌다고 한 거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다닌다고 한 적이 없답니다. 그냥 그 건물에서 일한다고 했을 뿐이라고요.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게다가 저희 아빠가 좋은 곳에 다닌다고 들어가기 힘들지 않았냐고 했을 때에는 확실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대충 얼버무렸고요. 부모님을 속인 것 같아 죄스러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보다 부모님이 이런 사실을 모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남자친구를 썩 내켜하지 않는 부모님이신데 이런 얘기까지 하면 반대가 더 심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죠. 부모님 입장에선 당연히 반대할 만 했어요. 홀어머니의 일 안 하는 누나, 남자친구가 그 집의 가장이자 기둥이나 다름없는데 굳이 이 결혼을 해야겠냐는 게 부모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거기다 대고 사실 대기업도 아니고 가진 돈도 별로 없다는 말은 꺼내지도 못했어요. 저도 엄마 아빠를 속인 거나 다름없죠. 그땐 정말 눈에 콩깍지라도 씌었었나 봐요. 어쨌든 저는 부모님을 설득했고 그 와중에 남자친구네 집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시어머니와 남자친구의 누나. 참 어이가 없더군요. 누나 사업 자금 때문에 돈 다 날려먹고 남자친구가 결혼한답시고 해오는 건 고작 2천만 원이면 누나는 적어도 저한테 미안해해야 정상 아닌가요? 오히려 시누이 노릇 제대로 하려고 각을 잡더라고요. 저더러 예단을 요구하시는데 제가 저희 예물이나 예단 같은 거 안 하기로 했다니까 누구 맘대로 안 하니에요. 저희가 돈도 많이 없고 그런 것까진 무리라니까 그 누나가 대뜸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들은 얘기랑 다르네. 영찬이 말론 올케, 아, 어차피 가족 될 거니까 올케라고 불러도 되지? 네, 편하게 부르세요. 그래, 올케네 부모님 큰 건물에서 세 받으신다고 들었어. 아니야? 저는 그런 얘기까지 했나 싶어 남자친구를 힐끔 쳐다봤는데 남자친구는 딴청을 피우고 있더군요. 그 모습에 누나가 또 말했습니다. 영찬이는 왜 쳐다봐? 눈치 주는 거야? 결혼할 사이면 당연히 이것저것 알아야지. 올케네 부모님도 우리 집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거 아니야? 아직 자세히는 말씀 못 드렸어요. 뭐 자세히 얘기할 게 뭐 있어? 그냥 엄마하고 누나하고 있고 누나는 사업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되지. 뭐 말하기 창피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내 말은 없는 살림도 아닌데 딸 결혼시키시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실 거냐 그 말이지. 집을 제가 살던 집에서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어쨌든 그거 올케 명이지 우리 영찬이 명의도 아니잖아. 집 있다고 유세 떠는 거야? 아, 됐다. 해오기 싫으면 하지 마. 뭐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나 내 입장에선 하나뿐인 남동생 장가 가는데 그래도
조그만 뭐라도 받아야 주변에 말이라도 할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으면 주위에서 올케를 뭐라고들 생각하겠어. 저는 누나가 참 뻔뻔하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론 '그런가? 내가 뭘 더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분위기는 흐지부지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남자친구에게 하니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누나가 좀 섭섭해서 그런가 봐. 네가 이해해." 그러는 겁니다. 뭐가 섭섭하다는 거야? 아니 뭐 그냥 누나나 엄마 입장에선 남들 눈도 있고 며느리 될 사람한테 조그마한 뭐라도 받고 싶으신 거겠지. 조그만한 게 뭔데? 뭐 별거 있어. 예단 같은 거 여자들이 더 잘 알잖아. 예단 돈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야. 제대로 하려면 돈 엄청 깨진대. 그래서 우리 안 하기로 한 거잖아. 근데 엄마가 섭섭해 하니까. 그러면서 은근히 제가 뭘 안 하는 것을 책망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진했던 저는 그런 말들이 은근히 신경 쓰여서 결국 시어머니와 누나에게 각각 100만 원 가량의 예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 누나는 자기들은 뭐 이불이나 반상기니 그런 거 안 받는다며 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나 참. 어쨌든 저는 반대하는 부모님을 설득해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비밀로 한 채요. 그것부터 제 결혼은 첫 단추부터 이미 잘못 끼워진 거였어요. 결혼 후에 형님은 자주 제 가게에 놀러 왔어요.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는 구석구석 주변을 둘러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주변에 공실은 없는지, 건물 관리인은 따로 두고 있는지, 임대료는 얼마나 하는지 등등을 물어보더라고요. 앞서 말했듯 그 상가는 저희 아버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선 형님께 다 얘기해 드렸죠.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희 옆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자리가 비었는데 형님이 자리가 비자마자 저희 남편에게 얘기를 했다더군요. 자기가 거기에 속눈썹 연장하는 뷰티샵을 차리고 싶다고요. 미용학원 다니면서 다 배웠다면서요. 전에 카페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번엔 뷰티샵이라니. 그것도 저희 아빠 상가예요. 물론 본인이 정당하게 임대료 내고 계약해서 차리는 거면 뭐가 문제겠어요. 문제는 임대료 없이 들어오겠다고 저에게 말해달라는 거죠.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혔어요. 그 자리가 한 달 임대료만 해도 몇백이 되는 자리예요. 나름 목도 괜찮고 1층에다 크기도 그렇게 작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그냥 공짜로 해달라니 어이가 없었죠. 저는 기분이 나빠서 남편에게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야, 이게 아무리 우리 아빠 거라고 해도 엄연히 아빠 사업장인데 내가 마음대로 공짜로 해달라 말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자기가 전에 형님 카페 하는데 사업자금 냈다고 돈 다 날려먹었다며. 근데 또 형님 일에 나서려는 거야? 이번엔 나까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누나가 뭐라도 해보려고 하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돈 까먹는 것보단 그냥 있는 게 나아. 자기, 우리 누나 너무 무시한다. 우리 누나 비록 지금은 저렇게 집에 있지만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똑똑하고 야무져. 그때 카페는 이런저런 시기가 안 맞아서 그랬던 거야. 이번엔 자신 있대. 진짜 잘할 수 있대. 자기도 와서 시술 한번 받아보라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시는 건 좋은데, 그걸 왜 우리 아빠 건물에서 그것도 공짜로 하시려는 거야. 그건 아니지. 무슨 세네 살 애가 떼쓰는 것도 아니고. 에이, 가족 좋다는 게 뭐야. 그리고 아버님이 하물며 사돈처녀한테 돈을 받으시겠어? 당연히 받아야지. 여기서 사돈이 왜 나와?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해줘, 아버님한테. 하기 싫어? 못해?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남편도 몹시 섭섭해 하더라고요.
이게 누가 섭섭할 일인가 싶은데 그땐 막상 남편이 섭섭해하니 저도 기분이 뒤숭숭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 않아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난데 올게. 영찬이한테 못 해준다고 그랬다며? 아, 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돈 어른한테 물어는 봤어? 아니요, 물어본 건 아닌데, 진짜 섭섭하다. 내가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가족끼리 좀 도와주면 안 돼? 아, 형님, 근데 그건 저희 아빠가 아버지 상가 크시더만, 아내 가게도 많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만 해도 꽤 될 텐데, 기어코 사돈 처녀한테까지 받으셔야겠어? 내가 뭐 가게를 크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 조그마한 자리 하나인데. 형님, 그 자리가 마음에 드시면 계약을 하셔서 정식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돈 다 내라 이거잖아. 그치? 저는 형님의 어거지에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됐어.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아, 그리고 영찬이한테 전해. 이번 달부터 생활비 붙이라고. 네? 무슨 생활비요? 무슨 생활비긴 엄마랑 내 생활비지. 아니, 그 생활비를 왜 영찬 씨가 드려요? 어머, 이렇게 말하는 것 봐. 원래 영찬이가 우리 생활비 냈어. 영찬이는 우리 가족 아니야? 그러면 다 늙은 시어머니가 나가서 일해서 생활비 벌까? 그럼 형님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랑 나 생활비 벌려고 가게 좀 차리겠다는데 올케가 안 도와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냥 여태까지 하던 것처럼 놀겠다고. 나도 그게 편해. 올케랑 결혼하기 전까진 영찬이가 생활비 다 냈어. 여태까진 결혼 초반이니까 우리가 됐다고 한 거고. 저는 형님의 말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생활비라니. 남편의 월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생활비까지요. 하지만 형님은 정말 막무가내였습니다. 올케 진짜 웃긴다. 내가 장사해 보겠다는데 그것도 안 도와주고 영찬이가 생활비 준다는 것도 싫다 하고 그러면 뭐 시어머니하고 시누이는 굶어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이거야? 형님, 저는 영찬 씨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잖아. 됐고, 영찬이한테 이번 달부터 생활비 보내라고 해. 그러고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남편은 저를 야속하게 생각하더군요. 누나가 나한테 이제 손 안 벌리려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매정하게 끊냐? 아니, 해보든 말든 그걸 왜 우리 아빠 상가에서 하냐고. 자기야, 생각해봐. 누나 사회생활도 별로 안 해봤는데 취업을 할 수 있겠어? 차라리 가게라도 해서 엄마랑 누나 생활비 나한테 손 안 벌리고 누나가 버는 게 나아. 근데 돈이 많이 없으니까 초기 자본 덜 드는 그런 업종으로 열어보겠다는 건데 임대료 계속 안 내겠다는 거 아니고 자리 잡을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좀 도와주시면 그 후엔 당연히 되지. 그 정도는 도와주실 능력 되잖아. 톡 까놓고 거기 임대료 안 받는다고 당장 아버님 수중에 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나 입장에선 섭섭할 수 있어. 아니, 우리 아빠 건물인데 왜 그걸 자기랑 형님 마음대로 그러는 거야? 어쨌든 물어라도 봐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절대 싫어. 그리고 생활비도 안 돼. 당신 월급 얼마나 된다고 생활비야? 절대 안 돼.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남편 말을 듣다 보니 또 그럴싸한 겁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지만 그때 저는 남편 말을 듣고 내가 너무 심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그 일 후에 또 형님이 전화가 와서 내가 내 동생한테 돈 받겠다는데 네가 뭔데 주라 말하냐며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 일로 스트레스를 내내 받던 저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결국 저희 부모님은 형님에게 1년간 임대료 없는 조건으로 자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자리만 해주면 된다고 해놓고 나중엔 인테리어가 어쩌고 준비 물품이 어쩌고 하면서 이래저래 남편에게 돈을 뜯어갔습니다. 말이 남편 돈이지. 저랑 결혼했으니 저와 공동의 돈인데 이런저런 일로 돈을 빼가니 오히려 저희의 생활비가 빠듯할 정도였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형님은 뷰티샵을 차렸어요. 초반에는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주변에 전단지도 직접 뿌리러 다니고 인터넷으로 홍보한다며 블로그니 SNS니 계정을 다 만들어서 열심히 포스팅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초반에는 장사도 잘 되고 손님도 제법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래도 형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 아빠한테 부탁드리길 잘했다 싶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게 6개월도 안 갔습니다. 장사 좀 된다고 돈 버는 족족 본인 꾸미고 쓰는데 사용하더니 어느 순간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가게도 뒷전이 되더라고요. 문도 자기 맘대로 열고 툭하면 몸이 안 좋니 남자친구랑 여행을 가야 되니 어쩌니 하면서 가게 문도 닫아버리고요. 그렇게 제멋대로 장사를 하니 당연히 그나마 있던 손님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가게는 완전 방치 상태였습니다. 이러려고 그렇게 난리를 쳐가며 해달라고 한 건지 제가 이런 얘기를 남편에게 했다가 한바탕 하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누나가 오랜만에 연애해서 신나서 그래. 좀 냅둬. 나중에 다시 마음 잡고 열심히 할 거야. 당신이 장사를 안 해봐서 그래. 저런 식으로 하면 있던 손님들 다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한번 발 돌린 손님들 절대 안 돌아와. 기반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아이, 나보고 어쩌라고. 다 큰 누난데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러면 저렇게 제대로 가게도 안 하고 방치해도? 그러니까 그 말은 가게 빼라 그 말이야. 당신 좀 너무한다. 아무리 돈 안 내도 그렇지. 장사를 하다가도 사정이 생기면 잠깐 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눈치를 줘. 1년은 안 내고 있기로 했잖아. 내 입장에선 그만해. 진짜 돈 좀 있다고 되게 유세 떠네. 저는 남편의 말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유세? 그만해. 싸우기 싫어. 남편은 그렇게 지 말만 하고 저와의 대화는 피해버렸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선 부모님 볼 낯이 없더라고요. 반대하는 결혼 거짓말까지 하면서 한 건데 잘 사는 모습,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죠. 그런데 저런 꼴이라니. 그래서 제가 신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얘기했습니다. 형님, 요새 가게에도 잘 안 나오시던데. 어, 안 그래도 올케한테 얘기하려고 했어. 영찬이한테 나 요즘 가게 일 소홀하다고 그렇게 계속 비워둘 거냐고 잔소리했다며? 남편은 저와 싸운 일도 그새 다 일러 바친 거였습니다. 정말 마마보이가 따로 없었죠. 제 입장에선 그렇게 가게 비워두는 게 좀 그래서요. 올케, 자기네 아빠가 건물주라고 유세 너무 떠는 거 아니야? 유세라뇨? 그렇잖아. 가게 하는 사람이 사정이 생기면 좀 냅두다가 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님 올케네 아버지가 뭐라 하셔? 올케네 아버지도 좀 그렇다. 다른 가게에서 들어오는 돈도 적지 않으면서 그렇게 욕심이 많으셔?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돈 어른한테 예의고 뭐고 없는 것 같았죠. 형님, 말이 좀 지나치시네요. 지나친 건 올케 행동이지. 시댁을 뭘로 보는 거야, 진짜? 돈이 있으면 뭐 얼마나 있는데? 아, 됐어. 가게 뺄게. 그럼 됐지? 진짜 빼실 거예요? 그래, 더럽고 치사해서 뺀다고. 이번 달 안까지 비워줄게. 됐어? 그까짓 임대료 뭐 얼마나 한다고. 저는 신우가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신우가 요즘 만나는 남자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돈이 제법 있다고 하더군요. 신우는 그 남자 만나서 결혼할 거라며 한창 들떠있는 상태였고요. 나 우리 오빠랑 가을쯤엔 결혼할 거야. 내가 이 얘기 우리 오빠한테 하니까 그까짓 거 더럽고 치사하다고 그만하래. 형님, 저한테 그렇게 부탁하실 땐 언제고 이제 그까짓 거예요? 올케가 너무 유세 떨고 있잖아. 적당히 해.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올케가 지금은 친정이 좀 잘 산다고 그러나 본데 우리 오빠 돈 많아.
이 남자랑 결혼하면 나도 돈 걱정 없이 떵떵거리고 살 거고. 그때 돼서 알랑방구나 끼지 마. 형님이 부자랑 결혼한다고 제가 알랑방구를 왜 껴요? 나 잘 나간다고 밥숟가락 얹을 생각 말라는 거야. 이번 달까지 그 잘난 가게 빼줄 테니까 돈 따박따박 내는 임대인 받으시라 그래. 됐지? 신우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가게는 빼준다고 하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남편이 복병이었습니다. 그나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신우 남자친구가 하는 일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무슨 회사냐니까 병행 수입 회사랍니다. 수입 병행을 도와주고 무역 컨설팅도 해주는 회사라는데 저는 아무래도 촉이 뭔가 수상쩍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회사 그만두면 우린 이혼이라고 못 박아뒀죠. 자기가 하는 일에 간섭한다며 난리를 치는데 어찌됐건 회사 절대 그만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 말을 잘 들었으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쓸 일도 없었겠죠. 남편은 저 몰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이미 사건이 터진 후였습니다. 무슨 사건이냐고요? 신우가 만난다는 그 남자, 사기꾼이었습니다. 뭘 사기쳤냐고요? 남편이 회사 그만두면서 받은 퇴직금에 어머님 집 담보로 받은 돈까지 회사 투자 명목으로 넘겼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그 남자는 도망간 후였고 경찰서에 가보니 수배 중이라며 피해자가 형님뿐만이 아니더군요.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던 거죠. 신우는 죽는다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회사 그만두면서 퇴직금까지 날린 남편은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어대고 시어머니는 신우를 붙잡고 만나도 그런 남자를 만나냐고 난리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한심하고 지긋지긋하더라고요. 남편에게 회사 왜 그만뒀냐고 그만두면 우린 끝이라고 하지 않았냐니까 자기가 사기인 줄 알았겠냐며 사무실도 가봤었대요. 지금 하는 일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이사 직급 줄 테니 출근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출근하는 척 해놓고 시댁에 와 있었대요, 그동안.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도 남편 하는 태도가 적반하장인 거예요. 회사는 이미 그만뒀고 장인어른 상가에 음식점 하나 열 수 없을까? 저는 그 말에 피가 차갑게 식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군요. 뭐? 이미 회사는 그만뒀고 어쩔 수 없잖아.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뭐 고깃집이나 그런 거 하나 차리는 게 어떨까? 아니면 술집 같은 거. 저는 남편을 보고 있는데 어이가 없으니 말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우리 아빠 상가도 당신 거였어? 아이, 그럼 어떡해. 집에서 놀아. 뭐라도 해보려고 그런 거잖아. 내가 회사 그만두면 이혼이라고 했잖아. 다 같이 잘 되려고 한 거지. 당신 진짜 너무한다. 다 같이 잘 되긴 뭘 잘 돼? 내 말 개무시해놓고 너네 가족끼리 벌인 일을 이제 와서 왜 나한테 떠안으라는 건데? 너네 가족이라니? 당신은 우리 가족 아니야? 아, 나도 당신네 가족이었어? 그래서 뭐든지 다 나 빼놓고 속이고 그렇게 한 거야? 당신이 반대할 거니까. 당연히 반대하지. 지금 이 꼴을 봐. 내 이럴 줄 알았어. 부자 남편 어쩌고 할 때 알아봤다고. 그렇게 부자 남자가 미쳤다고 당신 누나 같은 사람을 만나니? 상식적으로 말이 돼? 너네 가족 진짜 기가 막히고 어이없다.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너네 가족 어쩌고 그런 건 좀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면 뭘 어쩔 건데? 에이씨. 남편은 그대로 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뻔했습니다. 자기 집에 간 거였겠죠. 저는 남편이 나가버리고 빈집에 홀로 남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긋지긋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하지 말라더니 그 말이 뭔지 뼈저리게 느꼈죠. 길지 않은 결혼 생활,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결혼 전엔 그렇게 잘하더니 결혼 후에는 완전 지 가족밖에 모르는 마마보이였고 답 없고 뻔뻔한 시누이에 바랄 줄만 아는 시어머니. 이 답도 없는 가족에게서 저는 이제 발을 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던 차에 전화가 오더군요.
신우였습니다. 제가 받자마자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너 지금 누구 약 올려? 부자 남자가 미쳤다고 나 같은 여자를 만나냐고 했다며? 그걸 곳에 쪼르르 가서 다 일렀어요. 일러? 너 완전 막 나가는구나. 너 당장 이 집으로 와. 엄마가 너 얘기 좀 하재. 좋아요. 지금 갈게요. 저도 더 이상은 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뭐가 부족해서 이걸 참고 있었는지. 저는 운전해서 단숨에 시댁으로 갔죠. 제가 가자 3명 다 팔짱을 끼고 소파에 앉아 있더군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신우가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리 요즘 시댁이 옛날 같지 않아도 시댁은 시댁이야. 올케는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건데? 가뜩이나 집에 큰일 생긴 마당에 올케까지 이렇게 염장을 질러? 그 큰일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건데요? 뭐? 형님이 사기당해서 이 집 날려먹고 저희 남편 회사 그만두게 만들고 거기다가 퇴직금까지 날려먹은 거잖아요. 이렇게 큰 소리 치시는 거 이해가 안 되네요. 내가 올케 돈으로 해먹었어? 우리 엄마고 내 동생이야. 동생이 가정을 잃었으면 동생 돈도 더 이상 이 집 게 아니죠. 결혼을 안 해서 그런 것도 모르세요? 아,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사기꾼이었고. 야! 이게 미쳤나? 너 말 다 했어? 동생 다시 데리고 가세요. 저 남자랑 이혼할 거예요. 저도 더 이상 이렇게 뻔뻔하고 염치 없는 집구석이 있을 생각 없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놀란 얼굴로 벌떡 일어나더군요. 이혼이라니? 저는 남편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내 말 안 듣고 회사 그만두면 우린 끝이라고. 내 말 무시하고 당신 마음대로 할 땐 이런 거 생각 안 했어? 아무리 그래도 회사 그만뒀다고 이혼이 말이 돼? 당신 바보야? 지금 회사 그만둬서 이혼하자는 걸로 보여? 내가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은 이유는 결혼해서 새 가정까지 꾸렸으면서 누나한테 휘둘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쪼르르 시댁에 가서 다 이루고 이 대책 없는 집은 뻔뻔하기 그지없어서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혼하자는 거야. 나 당신이랑 끝이야. 앞으로도 너네 누나 돈 사고 치는 거 잘 막으면서 알아서 잘 살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대로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올 때 보니 시댁 식구들은 다 입만 쩍 벌리고 한마디 못하더군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집 비밀번호부터 바꿨습니다. 애초에 제 집이었으니까요. 안 그래도 몇 시간 후 남편이 비밀번호를 계속 누르다가 안 되니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저는 당신 짐은 다 챙겨 시댁으로 보내줄 테니 당분간 시댁에 가서 지내라고 문자 한 통 남겼죠. 더불어 이혼 서류 갈 거라는 말도요. 다음날 저는 친정으로 가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부모님은 속상해 하셨지만 제 선택을 잘 받아들여 주셨어요. 당분간은 부모님 집에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남편 짐은 다 시댁으로 보내고 제가 살던 집은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신우와 남편은 처음엔 네 맘대로 이러는 게 어딨냐며 난리를 치는 전화를 해댔죠. 하지만 원래 이혼이란 건 한 사람이 정 떨어지면 끝인 거라고 합의를 못하겠으면 소송할 거라고 못 박아뒀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저희 친정집을 찾아와선 신우며 남편까지 잘못했다고 비는 겁니다. 갑자기 행동을 바꾼 게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사는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준 것 때문에 집도 나가줘야 하는 데다 남편까지 회사를 그만둔 탓에 살 길이 막막해져서 그런 거더군요. 결국 저는 끝까지 그 집에선 돈줄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애초에 받아줄 생각도 없지만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더 정이 떨어져서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고 싶었죠. 신우도 차려준 가게 열심히 하고 저희 남편도 시댁 일에 끌려다니지 않았더라면 또 신우도 저를 그렇게 대놓고 돈줄로만 보지 않았더라면 저도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질릴 대로 질렸고 이제 발을 빼려 합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만큼 잘 살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된 게 한편으론 서글프기도 하지만 잘못된 결정이라는 걸 알았을 때 하루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제 인생 뭐든지 잘 판단하고 현명하게 잘 살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늘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